안녕하십니까, 유범준입니다. 예, 오늘 유통관리사 과목별 합격 전략이라는 영상으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1과목부터 2과목, 3과목, 4과목 해서 어떤 출제 기준이나 문제 유형들을 좀 보면서 제가 한번 전략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1과목인 유통물류 일반관리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요거 출제 기준을 좀 보시면은 유통의 이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유통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단 먼저 좀 내용적으로 보시면은 유통의 이해, 유통 경로 및 구조, 유통 경제, 그리고 유통 산업의 이해 및 환경이라는 중분류의 내용은 나와 있지만 전형적인 이론적인 내용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읽어서 크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가볍게 읽어가면서 대비하는 게 좋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을 좀 보시면은 특히 여기서는 어떤 게 조금 중요하냐면은 여기 유통 경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이 유통 경로에 대한 유형과 조직,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경로의 믹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섞여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통하면은 특히 글로벌 유통이라고 해서 여기 어떤 국제적으로 글로벌 유통, 그 내용들이 조금 더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다음 장을 좀 보시면은, 이제 어떤 유통 이론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데, 유통 경영 환경 분석, 또 유통 경영 전략의 수립과 실행, 유통 경영 전략의 평가, 그리고 및 통제라고 있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서 어떤 게 좀 나오시냐면은,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요거 이제 우리 다각화, 그 다음에 아웃소싱 하면 여러분 뭘로 알고 계세요? 우리 기본적으로 삼자 물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삼자 물류, 아웃소싱이 있는데 점점점 발전해가는 세상에서 삼자 물류와 더 나아가서 사자 물류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로 언급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볼 게 어떤 것들이 있으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경영 전략이 있고 사업부 수준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물류 조직에 대한 얘기인데 사업부 수준의 경영 전략이라 해가지고 뭐 지역별, 상품별 사업부를 따로 내서 그런 걸 따로 내서 이제 전략을 세우는 그런 전략이 있다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유통 경영 관리라 그래가지고 조직 관리,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그 다음에 재무 관리, 요런 내용들이 또 시험에 나오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여기서는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조직에 대한 구조 같은 게 또 나오세요. 조직에 대한 구조. 네. 여기 조직의 구조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의 구조는 뭐 직능형이 있고요. 뭐 라인 스태프형. 네. 라인 스태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부 조직,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글로벌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그리드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인사관리, 인적자원 이런 것들도 가볍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보시면 특히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좀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으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매 및 조달 관리라 그래가지고
구매 및 조달 관리라 그래가지고 구매 관리 쪽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잘 보시면은 구매 실무에서 구매 가격, 협정 가격이나 어떤 다른 뭐 시장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수 가격 이런 가격 같은 내용도 나오고요. 구매 계약, 구매 협상, 재고 관리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구매 쪽도 반드시 출제가 매번 되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게 좀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정시 그 시험하는 곳에서 언급한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매, 소매, 물류. 우리 일반적으로 도매, 소매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도매, 소매인데 물론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들은 아닙니다. 뭐 사업을 할 일이 없다면 굳이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긴 한데 도매, 소매, 즉 도매는요 흔히 말하는 대량의 물품을 취급하는 사람이고요. 또 이 대량의 물건을 누구에게요? 그렇죠. 소매상에게 제공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소매상은 누구냐? 이 소매상은 누구냐면은 소매상은 바로 소비자에게 그렇죠.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도소매 물류. 네, 그래서 도매 물류는 말 그대로 대량, 소매 물류는 말 그대로 그죠 판매다 보니까 뭐예요? 소량 판매가 되겠죠. 소량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매, 소매, 물류 관리인데 사실 요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세요. 요게 도소매 물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게 실제로 이제 우리 시험에 완전 메인급으로 좀 나오시는 건데 요게 이제 정말 메인급입니다. 요게 정말 메인급인데 아시겠지만 운송, 보관, 하역, 창고 관리, 운송, 보관, 하역 그리고 여기 포장 있죠. 이런 어떤 물류의 우리 기능별 분류라고 하고요. 기능별 분류라고 하고 요게 그대로 시험 나오는데 요건 나중에 물류관리사에서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네 번째 보시면은 물류관리를 위한 요 정보기술 있죠. 사실 요거는 우리 4과목과 중복이에요. 4과목과 중복이 됩니다. 1과목에서 나오는 게 4과목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시면 밑에 요거 이제 물류 아웃소싱과 3자 물류, 4자 물류 아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요 3자 물류와 4자 물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3자 물류에 대한 조금 뭐 다른 개념 보시면은 우리 3자 물류에 대한 개념을 딱 보시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의 어떤 주요 기능을 내부가 아닌 주요 기능을 외부에 어떤 위탁하는 거를 제 3자 물류라고 합니다. 3자 물류, 아웃소싱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어떤 자신의 물류적인 기능 부분, 보관적인 부분 기능을 외부에다가 위탁하는 걸 3자 물류라고 하는 건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4자 물류는요. 이와 반대로 말 그대로 3자 물류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요 3자 물류에다가 어떤 IT 시스템 그리고 어떤 솔루션 이런 것들이 접목돼 가지고 좀 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그렇죠. 바로 4자 물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요거 이제 SCM 공급망 관리라 해가지고 SCM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한번 가볍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SCM 정말 중요하죠. 이거 SCM 같은 경우는 서플라이, 체인, 그다음에 매니지먼트가 될 텐데 SCM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공급망 관리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여기 이렇게 소매상이 있고 이렇게 소매가 있고요. 소매상이 있고 소매상으로부터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무슨 뭐 어류, 생선 같은 어류 같은 거, 정육 또 공산품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이러한 소매상이 이런 것들을 제공을 받아서 누구한테요? 최종 그렇죠.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물품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클레임이 있을 때 이런 사람들한테 실제로 직접 클레임을 제기하지는 않고 바로 이렇게 소매상으로 클레임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소매상은 이러한 클레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류 어떤 그 생선 같은 거 공급하시는 분들, 고기 같은 거 공급하시는 분들, 공산품 같은 거 공급하시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요? 체인 형태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재 유통기업이라면 누구나 하고 있는 게 바로 SC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SCM. 네.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네. SCM은 우리 유통관리사나 물류관리사에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걸 좀 보면은 이제 어떤 윤리, 기업의 윤리나 기본적인 어떤 윤리 경영 법규가 나오는데 실제로 법규 문제는 굉장히 미미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미미하게 나오고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느낌만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형태의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문제를 살짝 살펴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1과목에 뭐 유통물류 일반 해가지고 경제적 주문량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경제적 주문량을 구하라.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이 경제적 주문량을 구하겠지만 참고로 요거는 빈출 문제, 빈출 문제이기 때문에 EOQ 항상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기억해 주시고요. 뭐 어떻게 구하는지는 뭐 나오겠지만 실제로 요거 구할 때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기 때문에 공식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네. 연간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이라 해가지고 이런 게 들어가고요. 기본적인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수요량 그리고 들어가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주문 비용. 참고로 요런 문제는 데이터를 다 주어집니다. 데이터를 모두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만 넣고 푸시는 문제예요. 즉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루트. 네, 루트만 씌우면 된다는 거예요. 끝. 네, 이렇게 푸는 건데 이런 문제는 정답은 뭐 물론 이제 1번이긴 하지만 오늘 뭐 문제풀이를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신 뭐 재고 유지비 제품 원가의 20% 차지한다. 재고 유지비 제품 원가의 20% 차지한다. 100개의 부품 수요가 예상된다. 주문 처리 비용 500원, 단위당 원가는 500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있기 때문에 네. 제품 원가가 얼마예요? 제품 원가가 500원이잖아요. 500원에 20%. 그렇죠. 5, 20, 100원이죠. 100원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고 예. 이는 원래 고정인 거고요. 수요, 연간 수요가 몇 개라는 거예요? 바로 예를 한번 들어버릴게요. 2 곱하기 연간 수요랑 10이죠. 100개의 부품 수요잖아요. 100. 주문 비용이 얼마래요? 주문 처리 비용 500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500원 맞죠? 주문 처리 비용 500원이라고 나와 있는 500원. 네. 근데 1년을 52주로 하고 나가다 보니까 이게 500원. 네. 그다음에 이제 근데 연간이니까 연간이 52주니까 100개에다가 52주를 곱해 줘야 돼요. 그럼 5200이 되겠네요. 5200. 네. 연간이니까 1년을 52주로 한다. 요 연간이니까 연간. 네. 그다음에 500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단위당 원가 500원에다가 20%. 단위당 원가는 500원인데 재고 유지비. 우린 재고 유지비를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20%래요. 100원. 요 계산기를 두드려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의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제적 주문량은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고 무엇보다도 물류관리사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좀 볼게요. 이런 거 여러분 단순이동평균법, 단순이동평균법이란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 계산 문제입니다. ERP나 좀 그런 거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실제로 여기에요. 4기간이라는 거는 4개의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평균법을 적용했을 때 10월의 수요 예측치는 얼마인가? 10월의 수요 예측치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 토대로 4기간 자료 토대로 과거로 하나, 둘, 셋, 4개의 자료를 묶어서 더해주는 겁니다. 더해준 다음에 나누기 몇이에요? 나누기 4만 하면 되는 거죠. 끝. 그러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나누기 다 더해서 나누기 4만 하면요. 10월 달 거에 대한 예측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또 푸는 문제입니다. 이거. 네,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요. 네, 단순이동 평균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좀 보시면은 이런 것도 보시면 문제가 현재 뭐냐면은. 부품이나 완제품의 조달에서 시작해요. 완제품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의 기능의 전체 혹은 일부를 전문 물류업체가 화주업체로부터 위탁, 아시겠지만 지금 나왔습니다. 위탁. 위탁이란 말이 나왔어요. 위탁이란 말이 나왔고요. 예. 어떤 우리 회사의 물류 기능을 넘긴다고 합니다. 그 위탁. 바로 뭐라고 했죠? 이거 아까 전에요? 예. 3자 물류 끝. 3자 물류 끝. 네, 요거죠. 크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3자 물류 끝. 네. 회수 물류, 상적 물류, 조달 물류, 통합적 로지스틱스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 이론에 나오는 건 맞습니다. 나오는 건 맞는데 일단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3자 물류. 반대로 4번의 문제가 3자 물류의 어떤 설명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음 거 보시면은 아까 전에 우리 SCM에 대한 내용을 또 보셨었어요. SCM에 대한 내용을. 이런 문제가 또 나온다는 겁니다. A 의류업체는 상품의 원재료에서 라고 나와 있죠. 상품의 원재료에서. 아직 우리가 SCM에 대한 얘기를 좀 전에 그냥 아주 간단히만 보셨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다 보면은 SCM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문제에 맞춰서 지금 본다면은 대표적으로 의류업계,
의류업계에 SCM이 있어요. 의류업계에 SCM이 있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 신속하게 대응한다. QR이라고 불러요. QR. QR이라고 부르는데 QR이라고 부릅니다. QR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정답은 의류업체 SCM 기법을 딱 물었고요. 의류업체 나왔죠. 바로 정답 뭐 찍어주셔야 돼요? QR 끝. 답 2번. 이렇게 바로 키워드로 푸시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반드시 키워드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가져가신다면 절대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으십니다. 네, ERP는 전사적 자원관리, 3번의 Lean Logistics는 말 그대로 즉시 제공하는 즉시 물류 시스템이고요. ECR은 효율적 소비자 대응, Just in Time, JIT는 적시 생산 시스템이죠. 네. 6번도 어떤 이제 이런 말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실게요. 이런 말 문제. 이런 말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실게요. 수직적 통합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말 그대로 분업화에 따른 전문화. 수직적 통합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수직이란 건 방향이 옆으로 가는 걸까요? 밑으로 가는 걸까요? 밑으로 가는 거죠. 말 그대로 어떤 위에서 찍어 누른다. 조금 강압적이고 통제가 따른다라는 느낌을 좀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거라는 것도 또 나왔어요. 실제로 문제가. 네. 이런 것도 보시면은 말 그대로 유연성이 4번 보시면은 유통 경로 구성과 통제가 어렵다. 아니요. 통제가 어려운 건 수평적 통합이에요. 수평적. 요거는 수평적 통합이고요. 수평적. 실제로 수직적은 통제가 쉽습니다. 예.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통제가 어려운 거는 수평적 통합, 통제가 쉬운 거는 수직적 통합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푸시냐면은 실제로 이런 것도 문제 유형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의한 체인 사업, 아까 전에 법규 문제가 하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법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법규에 있는 내용이세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뭐 프랜차이즈형 체인 사업, 임의 가맹형, 직영점형, 조합형, 카르텔.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이 카르텔은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근데 우리가 이거 기본적으로 아는 배경 지식이 있으면 더 풀기가 쉬우세요.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 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 본부가 상호 판매 방법, 매장 운영 및 광고 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아시잖아요. 어떤 체인 본부로부터 어떤 비법들을 전수받고 그걸 그대로 판매하는 거. 프랜차이즈형 체인 사업이죠.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제가 본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내용을 유추할 수 있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 난이도구나. 이 정도 수준이구나. 하고 문제를 좀 풀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유통관리사 2급 1과목에 대한 좀 합격 전략이 세워지셨나요? 요거 내용을 물론 이것만으로 절대 전부를 알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내용을 또 다른 강의나 뭐 제 유튜브 강의도 좋고 다른 강의도 좋아요. 어떤 걸 들으셔가지고 학습을 해주시고 기출문제 위주로 학습을 해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빨리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